민주당이 자중질환으로 지금 어수선할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소식 민심은 말한다로 뽑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 하락세에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올림픽공원으로 모이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올림픽공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시민 여러분들의 함성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공에서의 시민의 함성이 음모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여러분 올공에서 만납시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밖에서 지지층을 만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저 손팻말도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김성태 대표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재연절에는 올림픽공원에서 만나자 장외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거대 입법 권력에 대한 분명히 국민적 견제가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신네들 이제 당이 자성 방송과 성찰로서 변화를 가져가면은 당신네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어요. 그렇다면은 6.3 선거 이후에 당이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당 지도부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징계 정국이 또 만들어져 버렸죠. 당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저 부정선거 그 음모론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재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국회 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후반기는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 구성에 따른 어떤 상임위 배치도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7개의 상임위 위원장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엄청난 기로예요.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그런 가운데 지난 일요일은 또 뭐 안철수 의원 같은 중진 정치인도 또 뭐 개인적인 사강 가지고 그냥 한동훈 복당 문제 뭐 얼씬도 말하고 이게 사분노 오열된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다시 지난 6.3 선거 이후에 좀 지지율로 정당 지지율로 보여준 그 국민들의 관심 다 걷어차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곧 이 당이 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6.3 선거 이후에 2028년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내다보고 당이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인데 또 장 대표께서 저렇게 또 뭐 소리 높이고 저러니까 저게 이제 저 자리에 현역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론으로 같이 함께 참여하지도 않는 현상. 저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인천으로 부산으로 지금 장외 정치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 참석률을 보면요. 이틀 전 부산 간담회에서는 부산 지역구 의원 17명 중에서 7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자, 김현정 의원님, 보통 당대표가 지역에 내려오면은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하기 마련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앞다퉈서 갈라르죠. 예. 네. 앞다퉈서 갈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네. 언론과 방송에서 많이 이제 조명을 하니까 그저 자기 지역구에 왔는데 자기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라든지 당원들한테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빠지면 왜 너는 안 갔어요? 왜 거기 참석 안 했어요? 이렇게 대묻잖아요. 예. 반드시 참석하려고 하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은 참석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는 리더십이 거의 상실된 그런 상태이고 식물 대표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징계, 외부에서는 장애투쟁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지고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강성, 구구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엊그저께 갔던 곳은 부산에 이제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17명 중 7명만 참석했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인가요? 리얼미터에서 보면 PK 쪽에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 이상 지금 폭락한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민심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다라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따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지금 뭐 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도 또 한동훈 또 의원을 또 저격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차기 이제 당권을 노리는 수순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와 맞물려서 더욱더 이제 조바심 나는 장동혁 대표와의 그런 내부 노선투쟁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지율 얘기를 나온 김에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4주 연속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징계 정치에 대한 피로감으로 보십니까? 장성호 대변인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전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고, 그리고 탄핵 시즌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계엄 이후에도 탄핵과 그리고 대선 패배주의에 쌓여 있는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고, 예. 그리고 입법 폭주와 상임위 독식하는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상당히 강하고, 국민의힘은 그때부터 사공이 많습니다. 사공이 많은데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고 당원까지 같이 뭉쳐서 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당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징계 전국이라고 징계를 외치면 친한계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상이고, 이것이 지금 총선이 1년 8개월, 10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론적인 추이는 뭐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뭐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 결과와 맞물려서 여당과 야당이 보수와 진보가 앞으로는 정리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친한계의 결집력이, 당원들의 결집력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당내에서 뭐 징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당헌 단계를 통해서든지 당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정리가 되는 국면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4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인 거잖아요. 징계 정치 국면이 굉장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했는데, 특히나 부산, 울산, 경남 이 PK 지역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 징계 정치의 논란 부분은 이미 6.3 선거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윤리위를 통해서 당시 이제 전 대표였던 한동훈을 갖다가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출당했지 않습니까? 그 여론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지난 6.3 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상황을 또 다시 재현한다는 것은 이게 공당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3 선거 이후에 분명히 6.3 선거 이전에는 분열로 했어요. 예.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당시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박민수 후보의 정말 전격적이고도 뭐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보다 3분의 1 득표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산 북구갑의 주민들의 어떤 판단, 결정도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더 크게 나와서 부산 시민들,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의 하나의 큰 지지층 기반이지만은 특히 영남권 내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반골 기질이 큰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지지율이 지금 요 근래 20% 넘게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당내 징계 정치 이 국면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그렇게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걸맞는 당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중지를 모아 나가야지. 당대표로 그냥 재선거 주장하고 나가고 국민의 정당이냐 안 그러면 당원이 주인이냐 이거 가지고 좀 또 다투고 있고, 제가 정치를 참 하면서도 난 이런 게 처음 봐요. 정말.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냥 대책이 없을 정도예요. 네. 그렇다고 당을 배나 자정시킬 수 있는 추동력이 있느냐? 추동력도 없어. 그나마 좀 뭐 배치 좀 선수 오래된 중진 정치라는 친구도 자기하고 이해 득실 관계 없으면 전부 다 뒷짐지고 당이 산으로 가든 강으로 바다로 가든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 보이는 영남권 중진 정치인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제1야당이 이게 50년 넘게 집권한 보수당의 모습이라고 국민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 장면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는 또 김성태 대표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지지층만 보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로 어제도 지지층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의 성대모사를 하는 지지자가 나타난 건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대표님이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손 들고 나와서 하세요. 잠깐만. 이리 나오세요. 이제 옆에 서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내가 립싱크 할 테니까. 청년을 병풍으로만 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네, 원조 발언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장동혁 대표 버전도 한번 보시죠.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 정치 연설의 핵심은 호소력과 포용력 아닐까 싶은데 김성태 대표님, 저런 연설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작년 연말에도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예. 그 8일간에 해가지고 몸이 제대로 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요 근래도 지금 재선거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청년들과 또 올림픽 공원 가서 저는 또 열띤 모습을 보이는데 네.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도 생각하고 또 보수 정당의 품격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보수의 가치를 가진 그런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중심에 서는 사람이 당 대표입니다. 네.